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고조선이라고 떠올리면은 먼저 생각이 드는 게 당군, 기자, 위만 한 요 정도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기자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자가 조선 지역으로 왔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동쪽으로 가야 조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기자, 동래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자가 동쪽으로 갔다라고 해서 그걸 기자 동래설이라고 하는데 이 폐해가 병이 대단히 깊다. 왜냐하면 이 기자의 동래 사실을 근거로 해서 동북공정 역시도 여기에 기반을 해서 조선 지역은 건국부터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시작했어 라는 논리에 소스가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하고, 그리고 좀 더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지만 기자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뿌리 박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기자는 중국에서 되게 숭배하는 현인 중에 한 명이었어서 중국 사람들한테도 그렇죠. 중국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조선 사람들한테도 대단히 숭배하는 인물이었어. 왜냐하면 유학의 종조인 주나라 무왕에게 대단히 큰 정치적인 가르침을 준 선생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자의 후손이라는 자가기를 한다는 것을 대단히 그 자부심으로 느끼기도 했어요. 기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서적, 그러니까 기록은 상서라는 책이에요. 상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학의 경전인 시경, 서경, 예경, 악경, 춘추 이렇게 되는 이런 책들 중에 시경, 서경을 좀 더 격을 높여서 불러줄 때 이제 상서라고 불러요. 상은 이제 최상상. 서경이네요, 그냥. 그렇죠. 네, 서경이에요. 서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서경이 어떻게 나오냐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주왕을 벌하고 갇힌 기자를 풀어주었다. 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하운주 시대라는 시대를 중국의 전설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운주 시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은나라 때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단한 폭군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폭정과 아주 그냥 뭐 흥청망청 아주 그냥 나라를 거의 말아먹게 만든 그런 왕인데 그 왕을 주나라 무왕이 옆에서 보기에 백성들 너무 괴롭히고 이 타막한 왕인데다가 몹쓸 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나라를 정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은나라에는 3명의 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자, 하나는 미자, 하나는 비간, 이렇게 셋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은나라의 3현인, 3명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3명이 있었는데 은나라 주왕이 이제 폭정을 하는 것을 보고 비간이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간언을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주왕이 죽여요? 현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 뚫렸다던데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심장을 꺼내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미자는 이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망갔고요. 이제 기자는 미자 씨는 현인이 맞나요? 네. 현인인 거죠. 결과적으로 현인인 거죠. 현인 전에 사람이잖아. 네. 살아야지. 미자를 놀래가지고 도망치고 이제 기자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제 광년이처럼 미친 척을 하면서 남의 집 노예로 들어가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으려고 했는데 은나라 주왕이 그걸 알고 이렇게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자가 둘 다 현인이 맞나요? 살고 봐야 된다니까. 한 사람 현명한 사람이지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렇네요. 한 명은 쬐고 지금 쨌죠. 한 명은 미친 척 숨어 있다가 그렇죠. 그리고 비간도 자기 찢을 줄 알았겠어? 이렇게만 놓고 보면 비간 씨가 가장 용감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쬐고 뭐야? 그렇지. 한 명. 그래서 미자랑 기자는 이제 가는 거지. 근데 째는 거죠. 둘 다 째는 거죠. 근데 째는 방식이 달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정벌을 하고 모기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는데 여기서 전투할 때 유명한 고사가 있어요. 은나라 사람들이 주왕의 폭정에 하도 시달려서 주나라 군대가 들어왔을 때 반겼다라는 거죠. 반길 때 이렇게 반겼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도도과 맨 앞에 있는 무리가 창을 거꾸로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모기야의 전투에서 주나라 무왕이 대승을 거두고 현인이시여 하면서 이제 갇혀 있는 기자를 이제 풀어주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상서에 적혀 있어요. 기자, 대표적인 은나라의 현인으로 주왕의 폭정에 가난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미친 척을 하여 유폐되었다. 동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없네요.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사사에서 갑자기 기자가 동쪽으로 갔다. 그리고 심지어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해 주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왕에 의해서 풀려난 것을 참을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설화가 자꾸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서부터 그런 잘못된 설화가 만들어졌는가를 추적을 해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석, 서경이 사실은 전국시대 지나면서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이제 잔흔만 남은 이제 서경을 구해서 다시 복원을 하고 여기다 주석을 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복생이라는 사람이에요. 아, 사람 이름이 복생씨. 복생. 그 사람이 이제 옛날에는 왜 노노 다 외우고 그러잖아. 그 할배들 막 그 순장님들 다 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다 외웠대요. 상석.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이제 있죠. 주석을 다 다른 거예요. 그 주석을 다른 책 이름을 상서대전이라고 불러요. 상서의 외워서 대전. 이렇게 쓰고 한 번에. 거기다가 이제 주석도 달고. 오, 똑똑하신 분이네. 근데 거기 갑자기 기자가 동쪽으로 갔대. 무왕이 조선에 기자를 봉해줬대.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한 그러면 거죠. 기억력을 저희가 좀 착종이 일어난 거죠. 혹은 추가가 됐거나.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왜 추가해야 했을까라는 이유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 기자 동네설의 핵심은 뭡니까? 그래서 그래서 미자세가에 보면 기자가 조선에 봉해졌는데 기자가 무왕에게 홍범이라는 큰 가르침을 베풀고 나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그 폐허가 된 은나라 그 폐허를 받아 참 한탄스럽다 이런 시를 지었다는 게 또 붙어요. 그런 다음에 한서 지리지에 가면 낙랑군은 원래 기자가 다스렸던 나라로 그 나라는 기자가 교화를 해서 팔조법이 남아있다. 아주 교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서술이 되고 서경의 홍범편에서 기자는 무왕에게 하나라 우임금이 정한 정치 도덕의 9가지 원칙을 전했다고 한다. 홍범 구주라고도 하는데 홍범은 세상의 큰 규범이라는 뜻이며 구주는 9개의 조항으로 곧 구저먹의 정치 인용을 말한다. 그 또 더 뒤에 가면 삼국지의 위략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조선의 왕들은 모두 기자의 후예다. 전부 다 기자의 후예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이게 계보가 이제 한번 싹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써지는 역사서에서 자꾸 뭔가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그걸 분식된다라고 하는데 분은 이제 분칠한다는 거고 식은 장식한다는 거죠. 점점 예쁘게 꾸미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당대의 기억일수록 분명하고 뒤로 멀어져 갈수록 흐려지게 마련인데 이것은 반대죠. 뒤로 갈수록 더 예쁜 게 많이 붙죠. 그래서 이게 사료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사실 사료가 만들어진 맥락을 따져보면 이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상서를 복원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주석을 단 사람이 복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한나라 때 사람이거든요. 자, 한나라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고조선이 망하지 않나요? 그렇죠.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사군 설치했을 때 고조선 유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기 원래 기자가 와가지고 여기 통치하던 데야. 그러니까 너무 빡치지 마. 니네 원래 다스려질만 했어.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서 온 사람에 의해서 뭔가 이제 나라에 체계도 갖춰주고 이랬었던 거니까 지금 한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사군을 설치하고 니네를 통치하는 거에 크게 불만 갖지 마. 불만 갖지 마. 뭐 이런 게 명분론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학계의 다수설이고 그리고 대체로 동의하고 있습니다.